전기차의 화재 문제는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크다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라 아파트에서 불이 났잖아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데, 모든 전기차 판매에 혈안이 돼 있는 제조사와 판매사들, 그리고 각 지자체부터 해서 전기차에 관련된 이래저래 솔루션이 연결돼 있어서 사업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가 많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자동차 제조 판매사들은 탄소 배출에 대한 과징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연기관 엔진이 탄소 배출이 아주 적게 승인이 난 엔진이 아닌 이상 일반 엔진을 팔게 되면 한 대를 팔 때마다 벌금이 나와요. 그 벌금이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많게는 160만 원 한 대당, 적게는 뭐 3, 40에서 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몇십만 대를 팔면 그 벌금의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제 전기차를 섞어서 팔게 되면 N빵을 때린다면 전체 판매 대수에서 탄소 배출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한 대가 나갈 때마다 일반 내연차에 많게는 수십 대, 뭐 수백 대의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깎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무조건 전기차의 판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열심히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로비 활동부터 정책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뭐 관공서부터 해서 전방위적으로 많이 팔리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전기차가 화재가 빈번하게 있죠. 물론 뭐 확률적으로 내연차보다는 적다 어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연차의 전체 유지 대수, 전기차의 전체 유지 대수를 비교해서 화재를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내연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불이 나는 확률은 되게 적죠. 오래되고 관리를 잘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면서 불이 나는 거지, 전기차처럼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가 충전하다가 또는 주행 중에 사고가 났는데 조그만 사고에도 불이 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내연차하고는 사실 절대 비교는 나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 자체로만 놓고 보면 전기차의 화재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데, 사람들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 무조건 이 배터리를 의심을 합니다. 물론 배터리에서 불이 엄청나게 크게 나니까 배터리 때문에 불이 난다, 뭐 중국산 배터리냐, CATL이냐, LFP 배터리가 들어갔냐, LG 엘솔이냐, 삼성 SDI냐, 일본 뭐 파네소닉이냐, 니켈 캐드뮴이냐, 뭐 리튬 이온이냐, 막 말들이 엄청 많아요. 배터리에서 불이 엄청나게 나니까 무조건 배터리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불은 전기차에서 난 거예요. 전기차. 만약에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을 했어요. 이 배터리가 운송 중에 여기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배터리를 먼저 의심하고, 배터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이 셀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물질들부터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의심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는 대부분 차에서 불이 많이 나죠. 움직이는 차에서. 이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에서 불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가 불이 났어. 그러면 이거를 어느 나라 배터리냐, 어느 회사의 배터리냐도 중요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 사장은 공학도가 아닙니다. 빡졸입니다. 예, 좋은 대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전기차의 배터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요. 배터리에 대해서나 또는 전기차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신께서 네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600대에 다다르는 차를 리뷰를 했고, 차를 너무나 좋아했고, 많은 차를 타봤고, 현재 자동차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자격이 있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어떤 기업한테 뭘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정확하게 제가 느끼는 것,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전기차 화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준비한 거고, 차도 좆도 모르는 유튜버 새끼들이 맨날 현대 전기차 좋다, 무슨 전기차 좋다 존나 빨아줘 놓고 이번에 청라에서 그런 불이 나니까 뭐 무겁게 영상을 시작합니다. 뭐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가 있었는데 아이씨 인제 와서 뭐 무겁게 리뷰를 한다? 무겁게 뭐 방송을 한다? 장난 똥 때리냐 이 빨아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무거운 마음으로 리뷰를 하면 뭐 어쩔 건데. 돈을 받았으면 돈을 받고 빨아준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된다고. 그러면 시청자나 소비자들이 알아서 필터링을 하니까. 그런 진실은 싹 뒤로 빼놓고 맨날 씨발 조회수나 빨아먹으려고 어떻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무거운 마음이야, 무거운 마음은. 아무튼 저는 제가 자동차를 리뷰하고 전기차를 리뷰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제가. 물론 뭐 전기 쪽에 관련된 엔지니어 분의 뭐 발톱도 못 따라가겠지만 나름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노 사장의 개인적인 추측과 의견입니다. 저는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기술 자격은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아 이런 시각도 필요하구나 라고만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공정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자료 조사한 건데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팩 공정이 있는데 배터리의 양극, 음극, 미싱, 코팅, 롤 프레싱, 뭐 슬리팅과 노칭 뭐 이렇게 해서 뭐 믹싱 공정에서 뭐 코팅 공정으로 해서 롤 프레싱 공정으로 가서 노칭 공정을 거쳐서 슬리팅 공정을 거쳐서 배터리가 생산이 된대요. 자 그러면 조립 공정에 와서는 배터리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활성화 공장에 와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안정화를 시켜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중요합니다. 팩 공정에 들어가서 자동차 전기차의 하부에 달 수 있는 그 팩, 배터리 팩 안에 이 모델 사용 모델에 맞게 모듈화 작업을 하는 건데 요거 이 팩 공정이 되면 배터리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예전에도 BMS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자동차에다가 배터리 팩을 딱 달잖아요. 전기차가. 그러면 배터리 제조하는 삼성 SDI나 뭐 파나소닉이나 CATL이나 LG 엘솔에서 다 만들어서 딱 갖다 끼기만 하면 되느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전기차 리뷰를 하면서 이것저것 자료 조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과정이 딱 기본적인 이렇게 배터리 배열까지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그 당시에 공부하고 2년 전, 3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이렇게 셀 정리까지만 해서 또는 이 셀까지만 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그 당시에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조사에 주면 제조사에서 여기에다 이제 뭐를 하느냐 배열을 하면서 냉각 장치가 추가가 됩니다. 배터리가 활성화돼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고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모터 쪽으로 또는 뭐 인버터 컨버팅 뭐 이런 거를 거치려면은 배터리를 배열하고 나서 여기에 냉각 시스템을 더해야 돼요. 냉각 시스템을 다 깔고 나서 완벽하게 이제 배터리 팩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 냉각 시스템을 배터리 제조회사에서는 깔아주지를 않는 걸로 저는 알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배터리를 제조해주는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CATL이나 파나소닉에서 이 팩 공정 이후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배터리를
이렇게 어떤 팩에 나열하는 것까지만 해서 배터리를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제조회사에서 이걸 받아서 어떤 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배터리의 바닥, 이 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출력에 따라서 몇 킬로와트 아워의 배터리를 패킹할 거냐, 그리고 모터 출력이 얼만큼 되느냐, 급속 충전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배터리의 냉각과 효율에 관련된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BMS라고 하죠. 내가 예전부터 이 BMS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더니 전기차에서는 BMS 시스템 중요해요. 배터리 중요합니다. 배터리 중요하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중요하고, 배터리 중요하고, 모터가 중요하고, 감속기가 되게 중요해요. 배터리도 중요하고, 이 BMS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뭐를 하느냐? 우리가 충전하고 방전하고 그다음에 인버터 컨버팅, 우리가 이제 급속 충전기나 50암페어짜리인가? 우리 5와트라 그러나? 5와트로 밀어넣죠. 우리가 넣게 되면은 집에 있는 일반 완속 충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높은 볼테이지에서 컨버팅이 돼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터리에 충전이 돼 있는 고전압 리튬 배터리에서 모터로 갈 때는 인버팅을 통해서 저전압으로 해서 다시 모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반대인가? 아무튼 뭐 저는 전기 기술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얘가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뭘 하냐?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감시 기능, 전압과 전류와 온도와 풍량과 차량의 가속, 이 여러 가지를 감시를 합니다. 왜 하겠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감시하면서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쓰고 가속과 감속 여러 가지를 제어를 하는 거죠. 자동차로 말하면, 내연기관으로 말하면 ECU 같은 거예요. ECU, TCU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호 기능. 과충전이 되면 안 되고, 과방전이 되면 안 되고, 과잉 전류가 흐르는지, 어디가 단락이 됐는지, SOC 값이 상한인지, SOC 값이 아닌지. SOC는 뭐냐? State of Charging. 그러니까 충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충전 상태. 아, 노사장 똑똑해. SOC, State of Charging이 하한가에 있는지 상한가에 있는지, 온도가 이상이 있진 않는지, 그 다음에 측정 관리. SOC가 또 나왔어요. State of Charging, 충전 상태. SOH, State of Health, 현재 배터리의 관리 상태. 셀 밸런스, 온도 관리, 냉각 제어. 이렇게 말하면 존나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 교수를 사칭하는 분이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해서 이렇게 유식한 용어들을 싹 보고 읽던가 외워서 막 말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어차피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해서 나오는 거 외워갖고 그거 대충 그냥 유식한 척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스테이트 오브 헬스나 스테이트 오브 차징을 아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통신 진단, 캔 통신, 블루투스, 특성 추출, 무슨 말이야? 열화 진단, 통계 처리.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얘네들이 잘못되면 불이 납니다.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를 의심했죠? 현대자동차 코나 EV가 불이 날 때 뭐를 의심했냐면, 경쟁사라고 하면 테슬라를 예를 들어볼게요. 테슬라가 자기네가 74kWh의 배터리를 장착했다고 했어. 그래서 충전을 해서 100% 충전이 되면 74kW가 꽉 찬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배터리를 쓰면, 여기 이렇게 배터리 팩이 있으면 74kWh는 사실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얘네는 배터리가 뭐 내가 쉽게 예를 들자면요, 82kWh를 달아놓고 나머지는 안전 마진을 빼준 다음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배터리는 74kWh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큰 배터리가 차에 장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운전자가 그 차를 운전하면서 쓸 수 있는 배터리의 공간은 74kWh였던 거예요. 충전을 하고 방전을 하고 뭐 할 때 배터리에 여유 마진 구간이 있으니까 충전을 하고 나서 배터리가 좀 열을 받건 뭐하건 할 때 이 여유 마진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 차징 시스템에 대한, 여기 보면은 뭐 과충전, 과방전, SOC, 스테이치어블 차징, SOH, 스테이치어블 헬스, 배터리의 관리 상태라든가 충전 상태를 여유 있게 조절할 수 있게 BMS가 여유 있게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EV가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64kWh인가요? 이런 게 만약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현대 자동차의 전기차는 배터리의 사용 범주가 96%? 뭐 98%까지 썼다라는 내용들을 봤어요. 그 당시에 LG 엘솔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의 화재 문제에 있어서 화재 이유가 배터리에 있냐 뭐에 있냐라고 했을 때 왜 배터리를 100% 가까이를 다 활용해서 썼냐? 그러면 안전 마진을 거의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배터리가 비싸니까 배터리에 여유 마진을 많이 주면 이것도 다 생산 단가고, 그리고 차가 무거워지고 차가 커지니까 작은 배터리를 달고 이 배터리를 거의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전 마진,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안전 마진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충전 과정에서 불이 많이 났다. 코나 EV는 충전하다가 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왜? 안전 마진이 적었으니까. 이걸 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내가 방송에서는 좀 정확한 데이터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3년 정도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이유로 충전 중에 불이 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배터리 전기차들이 이번에 청라 아파트에 있는 벤츠는 가만히 서 있다가 불이 났어요. 50 몇 시간을 세워놨다 그러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고. 자, 50 몇 시간 동안 자동차가 가만히 세워져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불이 났을까요? 나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차가 가만히 있는데 조금씩 방전이 될 수 있죠. 충전을 하지 않았으니까 SOH, State of Health, 배터리의 관리 상태, 셀 밸런스, 배터리에 이 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셀마다 줄어드는 양, 충전되는 양, 전력 소비량이 다르니까 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SOH라든가 그 다음에 요새 아파트 지하도 더웠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요. 바람은 불지 않아요. 그리고 온도 이상이 있었을 거고 방전이 조금씩 되고 있었을 거고 SOH, 자, 측정 관리, 보호 기능, 감시 기능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해당되는 것들이 청라 아파트에 있었던 벤츠 EQ2에서 배터리가, 차가 움직이진 않았지만 배터리는 조금씩 뭔가의 진행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예측으로는. 자, 그러면 이런 진행이 있으면 BMS 시스템이 똑똑하게 이제 관리를 합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BMS가 온도가 올라가네, 막 뜨거워지네, 외부 기온이 막 뜨거워지니까 배터리가 가만히, 지하 주차장이 더우니까 배터리 온도에 약간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OH가 변하네, 셀 밸런스에 변화가 생겼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이 한 개 있는, 여기 보면은 뭐 누친 공정, 뭐 믹싱 공정 여러 개 있는데 이 셀마다의 잔류 에너지 양이 다르니까 셀을 맞춰주든 뭐든 얘네가 열이 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열이 나면 어떻게 돼야 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여기에 보면 열 관리가 있잖아요. 열 관리. 온도 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열화 진단이 있고 온도 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하는 일 중에. 그럼 얘네들이 냉각 제어를 해야 되는데 냉각 제어를 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차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냉각 제어를 못하면. 노소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터리가 냉각 제어를 왜요? 여기 있잖아. 내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나 EV6를 리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배터리가 차에 밑에 깔려 있고 여기가 자동차의 앞이에요. 이쪽이 자동차의 앞창문 쪽이고 여기가 뒤에요. 여기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 아치형으로 왜 돼 있냐, 얘네 골격이 내연차가 쓰던 앞에 서브 프레임을 크게 개조하지 않고 그 비스무리하게 갖고 오다 보니까 내연차들은 골격에
아치가 있는 이유가 일로 배기라인하고 후륜 구동으로 사륜을 할 때 샤프트가 지나가니까 골격에다 이렇게 아치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는 배기라인이나 프로펠러 샤프트가 가질 않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여기가 이렇게 쇠로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최근에 톨게이트 같은 데서 코나 아이오닉 5나 EV6 막 사고 나면 금방 불이 나는 이유가 뭐냐? 밑에서 어디를 쳤을 때 이 배터리 팩을 손상되지 않게끔 배터리 팩을 완벽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해주지 못하니까 내가 그때 리뷰할 때 그랬잖아요. 밑에가 이렇게 아치가 있고 배터리 팩이 앞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면 가다가 돌을 밟던가 어떤 사고에서 연석을 치게 되면 배터리에 손상이 갈 것이고 그러면 BMS 시스템이 100% 안전하게 작동을 못하게 되면 불이 날 건데 내가 3년 전에 아이오닉 5 리뷰할 때 EV6 할 때 이걸 되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사고 나는 차들 보면 바닥 쪽에 돌이든 뭐든 뭐가 되면 우리나라 전기차들은 불이 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노 사장이 걱정했던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테슬라나 BMW나 이런 전기차들은 여기를 이렇게 아치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바닥 쪽에 있는 언더커버가 강판으로 돼 있어갖고 철판 두꺼운 걸로 이 앞을 잘 막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돼 있지 않으니까 조그만 사고에도 배터리 팩에 손상이 가는 거고 배터리 팩에 손상 갔을 때 얘네가 활성화가 되는 순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활성화가 될 때 여기에 있는 이 냉각 시스템 여기 보면 열교환기 쪽에 에어컨 냉매 가스가 들어가서 얘를 차갑게 해주고 여기에 냉각수가 들어가서 이 냉매가 들어가서 얘가 엄청 차가워지니까 여기서 시원해진 물이 어디로 들어가? 얘네들이 이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배터리 팩에 보면 내가 아까 그랬죠. 배터리 제조회사에서는 배터리 셀의 정리까지만 해서 제조회사에 납품을 할 것이고 자동차 제조회사에서는 여기에 냉각 시스템을 이제 깔 거란 말이에요. 그 냉각 시스템을 이거는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우리는 냉각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집행식을 할 거냐, 간접 방식으로 할 거냐, 온돌방에다 그 뜨뜻한 보일러물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차가워진 냉각수가 어떤 식으로 순환을 할 거냐, 그리고 냉각수 펌프의 전자식 펌프는 어떤 방향과 어떤 압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냉각수를 돌릴 것이냐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행 중에도 배터리의 관리 상태, 온도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 배터리의 성능이 잘 나올 것이고 주행하고 나서도 시켜야 되는 거고 충전할 때도 여러분 전기차 타고 차 세워봐요. 휘잉 하고 뭐 도는 소리 나요. 냉각수가 도는 소리란 말이에요. 충전할 때도 휘잉 하고 뭐 도는 소리 나요. 냉각수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자, 청라 EQ는 나는 이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날씨가 더웠단 말이에요. 최근에 온도의 변화가 있었을 거고 과방전이라든가 뭔가의 특정 상황이 발생을 했을 건데 그때 BMS 시스템이 똑똑하게 작동을 했다라고 하면 배터리의 여러 가지의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쇼트도 없었고 충격도 없던 배터리에서 불이 날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방송 몇 개 찾아보면 MBC에서 SBS에서 KBS에서 연합 채널에서 막 이런 데서 무슨 전문가 데려놓고 뭔 개소리만 풀 뜯어먹는 소리만 해요.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이 날 확률 있겠죠.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 납품할 때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10대 거, 20대 거 막 이렇게 싣고 갈 때 거기서 불났어야지. 거기서 납품하다 불나는 거 봤어요? 배터리 납품하다 불난 적 없어요. 자동차에 달아놓고 불이 난단 말이야. 자동차에 달아놓고.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이나 리튬이나 음극, 양극 어떤 방향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불이 날 확률도 있겠죠. 이게 완전히 없다라고 장담은 못하죠. 근데 있겠지만 노 사장이 그동안 자동차를 리뷰하고 하체를 보고 전기차를 나도 전기차 거의 1년 가까이 탔단 말이에요. 바꿔가면서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 자동차의 하부에 달려있는 이 배터리 전체 모듈 팩에 냉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냉각 시스템이 이 BMS의 컨트롤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이 BMS가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BMS가. 근데 지금 EQS 내가 벤츠 리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근데 전비는 잘 나온다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전비가 왜 잘 나오겠어?
현대자동차에 이런 시스템이 아닐까라고도 나는 의심을 하는 거고, 나는 EQE 벤츠 전기차는 실패작이라고 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는 EQE인가 이번에 EQS, EQ 시리즈의 화제가 난 건 나는 이 BMS 시스템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의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불이 났을 확률이 나는 되게 높다라고 봐요. 최근 중국 배터리가 적용된 차량 내에 대해서 CATY, BYD 이거 막 의심해요. 저도 의심됩니다. 중국은 폭탄 빼고 다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CTP, 셀 투 팩 기술, CTC, 셀 투 셰시 기술. 뭐냐면 같은 이 허용된 공간 안에 배터리를 더 많이 집어넣는 기술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배터리 팩을 따로 이렇게 배터리 제조회사로부터 해서 만들어서 오면 이 차에 달면서 공간에 대한 활용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동차를 제조할 때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전체의 배터리 셀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배터리 셀을 하나씩 넣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셀을 넣어서 배터리의 용량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주행거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죠. 주행거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처음에는 이 공정 과정을 만들 때까지는 돈이 들지만, 배터리의 전체 생산, 납품 단가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값을 내릴 수가 있어.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자동차 경쟁사랑 같은 사이즈에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노사장님들 말하죠. 인생은 공평하다. 인생은 시소와 같다. 한쪽이 누르면 맞은 쪽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같은 공간 안에 많은 배터리를 넣게 되고 주행 공간을 확보하고 생산 단가를 내리게 되면 어떠한 단점이 따라오게 되느냐? 배터리의 온도 조절과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패킹 공정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보호장치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의 범위도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는 곧 벤츠 EQ 시리즈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 내용만을 본다라고 하면 CTP와 CTC는 현재 모든 배터리 회사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안전이 더 확보되고 안전이 보강이 된다면 엄청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가야 되고, LG 엔솔도 삼성 SDI도 25년에는 이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이 됐어, 이 CATL의 배터리는 얘네들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 시스템이 EQ에 들어갔어. 자, 그래서 만약에 EQ가 불이 났어. 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패킹 공정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요거는 EQE는 주행하지 않았으니까 해당이 없죠. 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의 범위도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자, 이것만 보면 CATL 배터리 자체의 문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장착하고 BMS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작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는 전압과 전류, 온도, 풍량, 가속도, 과충전, 과방전, 과잉전력, 단락, SOC 상한, SOC 하한, 온도 이상 등이 감지를 하는 감시 기능, 보호 기능, 측정 관리, 통신 진단을 해야 되는 BMS가 확실하게 일을 못해서 불이 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저는 전기차들의 화재의 대부분은 배터리 자체의 문제보다는 BMS 시스템과 활성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배터리 자체의 문제라면 배터리 공장에서 이거 납품되다가 다 불났어야 돼요. 배터리 공장에서 자동차 회사로 납품되면서 불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달려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이 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리튬이온의 극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 보면 여기 보면 저 진짜 공부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배터리 셀의 원리부터 해서 이게 전해질과 분리막이 있고, 여기서 음극재는 어떻게 되고 양극재는 어떻게 되고 막 공부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걸로 불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자, BMW의 내연기관차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원인이 EGR 쿨러 때문에 불이 났대. 자, EGR 쿨러를 만들어서 납품한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EGR 쿨러를 납품한 그 중소기업을 욕합니까? BMW 회사를 욕하는 거예요. BMW 자동차 520 뒤에서 불이 났으니까. 니네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왜 전기차는 불이 나면 배터리 회사를 뭐라고 합니까? 이 차를 팔아서 제일 이득을 많이 본 애들은 누군데? 차를 판 놈이 범인이죠. 그 안에 부품들이 어쩌고 저쩌고도 자기네 회사 내부 일이잖아요. 그걸 왜 그 배터리 회사 때문에 불이 났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완성차를 판 건 완성차 업체잖아요. 완성차 업체가 책임을 져야죠. 지금 벤츠 EQ에서 불이 났어. CATL 배터리가 돼 있어. 뭐 LFP 배터리가 어쩌고 무슨 801 배터리가 어쩌고 저쩌고. 무엇이 중요한데? 벤츠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벤츠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팔아갖고 이득 취할 건 다 취해먹고 문제 생기니까 이제 와서 뭐 어쩌고 저쩌? 아, 차를 못 팔게 해야지 그러면은. 아, 불났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건 현대자동차 우리 의선형도 똑띠기 들어야 됩니다. 예? 서브 프레임 앞에 이 아치형으로 돼 있는 골격 이거 위험하다고 했죠. 그 현대 기아 전기차들 돌 같은 거 밟고 넘어가면 거의 다 불나잖아요. 배터리 팩이 보호가 안 돼. 지금에 와서 무슨 배터리 팩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갖고 뭐가 안전하네 저쩌네. 과연 안전할까요? 테슬라나 BMW나 다른 회사들은 플라스틱으로 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배터리 팩 안전하게 만들어야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배터리 셀에 손상이 되지 않게. 그리고 냉각 시스템을 되게 잘 만들어요. 내가 그때 이거 공부하다 말았는데 내가 그때 공부했을 때는 현대 기아 전기차의 배터리 팩의 냉각 시스템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정도의 냉각 시스템이면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내연차 리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말았는데 이 배터리 팩의 냉각 시스템에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제가 공부 이빠이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방송을 해볼게요. BMW와 테슬라가 쓰고 있는 배터리 팩의 냉각 시스템하고 현대 기아 자동차 또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쓰고 있는 배터리 팩의 냉각 시스템이 어떠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뭐 배터리 박사가 아니고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많은 차를 리뷰하고 하체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전기차의 화재 문제는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BMS 시스템이 훨씬 더 크다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셀 양극재의 문제보다는 배터리의 관리 시스템이 저는 훨씬 더 높은 비중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기차의 화재는 전기차를 제조하는 회사에 아주 큰 책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책임을 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처를 해주는 그런 기업의 차를 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전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의 지금 이런 의견이 제가 뭐 확정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고 뭐 저한테 시시비비 따질 거면 들어와 겸허하게 받아주고. 근데 제가 이걸 확신을 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던져 주십시오.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 알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인정하고 정정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심하고 제가 느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정부와 제조사는 각성하고 좀 현실적으로 똑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그 체르노빌 원전 사태를 보면 정부와 기업과 과학자나 관련자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은폐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막지 못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작금의 이 전기차 화재 상태도 그들이 솔직하다면 저는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들이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나라고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